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조금씩 두산을 보게 되면 과거와 좀 다른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불안하다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광기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광기에 매도해야 된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눈에 이게 광기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개인 투자자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죠. 그죠? 그리고 하루 쉬어주고 또 거래가 나오는데 또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세력들이 팔았나? 세력들이 여기서 팔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자동적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나와요.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매도할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흔들려도 뭐요? 어차피 매도할 사람들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주포가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외국인 애들이 지금 여기서 파는 개인 투자자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외국인 주포들은요, 정말 바보 같은 개인 투자자를 원하는 거예요. 뭐요? 절대로 매도 안 할 개인 투자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계속 윗꼬리 만들어주면서 계속적으로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체감이 돼요. 체감이 된다. 어떤 체감이 되냐면 조회수에 대한 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올리면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았을 때 있죠. 개인 투자자가 우리가 바닥 7만 원대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끝났다 막 이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7만 원대. 이때 당시에 개인 투자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 계속적으로 털리면서 어때요?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조회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계속 윗골이 달리고 주가는 가는 것처럼 하다가 못 가니까 이거 세력들이 터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요, 세력들이 털려는 흐름보다는 어차피 지금 흔들어주면 팔 사람들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윗꼬리에 매도할 사람들은 주가가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진짜 세력들이 위에서 물량을 던지면 같이 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가격이 이게 10만 원이 아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팔 때 지금 팔 사람들은 어차피 윗꼬리 좀만 달려도 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20만 원대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팔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팔놈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팔놈들은 20만 원에서 떨구고 싶겠어요? 지금 떨고 싶겠어요? 지금 떨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털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자리에서 팔놈들 다 흔들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 투자자 계속적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계속 개인들 불안하게 만들다가 연속적인 상승 나오면서 개인들 정신 못 차리게 할 겁니다. 여기서 털린 사람들이 주가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개인 투자자 많이 매도했죠. 그죠? 올라가고 또 올라가죠. 여기서 또 사요. 여기서 재매수한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 투자 특징이 뭐냐면, 두산을 끌고 가서 먹는 사람들은 솔직히 제 구독자분들 말고는 별로 없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면, 두산 사가지고 5% 10% 먹으면 매도해요. 또 지켜보다가 급등 나오면 또 5% 10% 먹고 매도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매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수익 내는 매물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두산 같은 경우는 진득하게 갔다가 진짜 슈팅 강하게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된다. 요게 좋은데, 물론 여러분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5% 10% 먹고 파는 것도 수익 계속해서 나면은 좋죠. 근데 어쨌건 지금 외국인들이 하는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 털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놈들 다 팔고 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못 붙게 쫙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봐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 상승이 말이 됩니까? 이 상승이 말이 돼요? 요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잘 봐봐요. 이 시총이 65조짜리 애가
여기서 그냥 무대뽀로 5% 6% 주가를 그냥 올려요. 5분 만에. 말이 안 되죠. 뭐요? 그만큼 돈이 많은 애들이 하는 거고 최대한 개미들 떨궈내고 있다. 보세요. 두산이 지금 제가 왜 개미들 자꾸 떨구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은요 윗꼬리를 단 애들이 아니에요. 윗꼬리 단 애들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이 원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윗꼬리가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윗꼬리가 있습니까? 항상 매물대 때려줄 때 거의 윗꼬리 안 달고 종가 꽉 차서 마감한단 말이에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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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거의 없어요. 종가 꽉 차서 마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종가 꽉 차서 마감이 물량값 다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매물대지만 윗꼬리 없습니다. 보면은 그 주가 올릴 때 봐봐요. 올릴 때도 윗꼬리 없죠. 윗꼬리 없죠. 그죠? 윗꼬리 없죠. 그 여기도 윗꼬리 거의 없죠. 1%죠. 윗꼬리 없죠. 그죠? 윗꼬리 없죠. 윗꼬리 있어요? 윗꼬리 없죠. 윗꼬리 있어요? 윗꼬리 없죠. 거의 종가 최고가 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종가 최고가 마감시킬 수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다? 최대한 물량 털어내고 가는 거다. 한 방에 올릴 때 이제 꼬리 없이 빵 종가 마감 빵 치면 어차피 꼬리가 안 달렸다라는 인식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은 뭐예요? 이건 더 간다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 한 번에 털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 보시면 꼬리가 달리잖아요. 이거는 뭐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땐 정말 힘들게 신고가를 만들고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개인 터는 거고 과거에 개인들 완전 작살날 때 있죠.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 과거에 개인 투자자 꼬셔서 완전 작살날 때 보세요. 종가를요 27.49% 꼬리 없이 마감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꼬리 없이 마감시키고 작살냈어요. 누가 봐도 뭐야? 누가 봐도 더 가는 자리요. 꼬리가 아예 안 달렸잖아. 세력들이 엑시트했다는 신호가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과거에. 이 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제 생각엔요. 꼬리가 달리는 거는 물량을 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털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얘네가 신박하고 강하게 올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 오히려 종가를 꽉 채워서 마감할 거다. 그러면서 과한 상승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변동성 좀 나오면서 한 방 더 쳐주면 개인들 어차피 더 털릴 거거든요. 그럼 이 다음부터 올리면 개인들 위에서 붙을 거예요. 이때 물량 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짜고 있고 지금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두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아니 앞으로 미래가 에너지 패권. 제가 계속 두산에 갈 수 있다는 건 뭐죠? 에너지 패권. 에너지 패권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뭐가 된다? 대박이 난다. 두산도 주기기로서 전 세계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정말 원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 뽑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보다 정말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진짜로 찍힐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수주잔고가 쌓이는 상황이고 진짜 실적이 찍히는 건 2028년도부터 강하게 실적이 드라이브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미리 당겨오고 있는 건데 이 고점이 어디서 나올지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뉴스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고점이 나올 거다. 왜? 그때 수급이 붙을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볼 수 있는 건 하나예요. 3월에 SMR 준공하지 않습니까? 착공이라고 하나요? 그죠? 공장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땐 SMR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4월 15일까지 뭐가 나와줘야 되죠? 1분기 보고서가 나와줘야 되죠. 정확히는 5월 15일이겠네요. 3월 31일 마감이니까 5월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작년 11월, 12월에 엑스에너지와 MOU 체결한 부분들에 대해서 SMR 주기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 보고서나 또는 이번에 3월에 나올 사업 보고서에 SMR 공급 계약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월과 5월 사이 그 어느 구간에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원전주의 모양새를 봤을 땐 3월이 유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월에서 3월이 저는 고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2월, 3월 집중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요 23년도에 에코프로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았던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두산 들고 있는 분들 중에 에코프로에 당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제? 과거의 말이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실수를 절대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요. 에코프로가 이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이 당시 주가가 잘 보시면 이거는 어쨌건 액면 분할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정확히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올라갔죠? 어디까지?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주가 올라갔어요. 15배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 랠리가.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에코프로 지금 파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 팔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2차전지가 미래다. 2차전지가 이제 세상을 먹여 살릴 거고 반도체 저리 가라. 2차전지가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 게 뭐였다?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그 다음 어떻게 돼서 작살났죠. 작살났죠.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을 당겨왔던 건데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너무나 강하게 실적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거든요. 두산이 에코프로처럼 무너진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상승 뒤에는 뭐다? 이러한 상승 뒤에는 되돌림 하락이 반드시 나오죠. 장기 2편까지. 그러면 지금 두산이 뭐 2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요. 20만 원까지 올라간다 치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하면 7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3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 왜 그런 거냐면 주식의 특성상 미래 가치를 분명히 당겨오거든요. 그럼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선반영 받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죠. 근데 이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근데 에코프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윗꼬리에 거래량 터지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구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이 구간을 만들어냈고 이 구간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반등에 대한 시도가 나왔죠. 여기서 시도가 나왔죠. 근데 이거 실패했잖아. 실패했죠. 좀 더 보고 싶어? 여기까지 보는 거 인정. 여기까지 보는 거 인정. 근데 이건 이때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만 원 깨졌을 때. 이건 팔았어야 된다. 이때부터는. 제가 왜 두산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에코프로의 실수가 분명히 모든 지금 AI 상승에서 분명히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때처럼. 전 이걸 분명히 제 눈에는 보여요. 이거에 똑같이 지금처럼 두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 당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똑같이. 저는 이게 싫다라는 거.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분명히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야, 네가 에코프로 진짜 얘기한 적 있어? 야, 모든 유튜버들 에코프로 다 올라간다고 했어. 너가 언제 팔라고 했어? 보여드리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시면 있을 텐데 저는 에코프로 여기 진짜 이제 매도해야 된다. 하락 시그널 나왔고 이거 고점이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욕만 뒤지게 먹었어요. 이 당시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근데 일단 이것부터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6시간 전에 올렸던 영상이고요. 제가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정말로 맞췄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맞았다라고 하면 정말 맞았다 하면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426명이나 써주셨습니다. 맞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 대한 흐름을 잘 맞춰오고 있다라는 거고 저를 믿으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는 저 믿으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증명하고 있어요. 요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에코프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날짜를 보세요. 24년도 1월, 11월이죠. 이렇게 돼 있죠. 싫어요 비율 보세요. 자, 에코프로 금양 다 파세요. 무조건 깡통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 당시에. 자, 댓글 많은 거 볼까요? 자, 이 댓글 53개 그리고 댓글 32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떠한 욕을 먹었는지. 내년 80% 빠집니다. 그쵸? 분명히 말씀드렸고 보겠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3년도 11월 17일입니다. 그리고 24년도 1, 2월 그죠? 요때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도 찍어드렸고요.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저 또 모른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뒤로 잔뜩 사놓은 것 같다. 그죠? 인버스 ETF 갖고 있지. 그죠?
다 팔라고 하면 저가 매수에 이득 보는 건 누군가. 이때 당시에 공매도 때문에 에코프로가 빠지는 거다. 공매도만 처단하면 된다. 이러한 이슈몰이로 사람들이 되게 선동했단 말이에요.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빠지는 거예요. 보면은 어이볼에 외국인들이 바보라서 계속 매집하냐? 너만 매도하면 되지. 그죠? 그 차트 주식 당신은 절대 사지 말고 반도체 사기 봐라. 왜? 내가 이때 반도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죠. 그죠? 그죠? 회사에 서한 보낸다고 하고요. 또라이도 급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죠? 자, 금양 주가 전망 2년 전 24년도에 장담할 수 있어요? 1년 내로 2만원 이하까지 안 가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너무 호언장담하시네. 그죠?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차트 배우지 말고. 자, 금양이 떨어지면 각종 노이 떨어지면 집 팔아서 하고 싶은 주식이다. 그죠? 그죠? 차트 보고 단타나 쳐라. 금양 탐방 가봤냐? 내려가면 더 매수한다. 미친 사람이다. 그죠? 그죠? 전문가는 무차익 공매도다. 그죠? 2차원지 빠진 코사식 붕괴한다.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제가 지금 두산을 하면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두산은 갈 거지만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금양 언제입니까? 10만원이죠. 10만원이죠. 마이너스 80% 빠지면 얼마? 2만원이죠. 어떻게 됐어요? 거래정지 9,900원. 에코프로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영상 보여드릴까요? 뭐라고 했는지? 영상을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금양 얼마? 10만원이죠. 10만원.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2만원 이하까지 가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말씀드릴게요. 2만원 이하까지 가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1년도 안 걸려요. 자, 지금 자리에서 금양을 물고 빠시는 분들, 이유는 한 가지겠죠. 왜? 지금 자리에서 금양의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건을 하나 달게요. 조건 하나 달고 이 구간 무너지면 94,000원 구간 94,000원 구간 무너지면은 이거 주가 회복 절대 못합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회복 절대 못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 이슈 또한 공매도 전격 금지라는 카드로서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저항선에서 무너지게 되면, 이 지지선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 주가를 뚫어 올릴 만한 재료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금양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이 주가가 내려오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쁘게 여러분 다 막 X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구간에서 50%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욕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올라갔잖아요. 50%. 정확히 50% 정도 올라갔잖아요. 49%지 50%. 그리고 또 빠진다고 하니까 욕을 하시잖아요. 제가 댓글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금양은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당시에 4,200명이었어요. 4,200명. 그죠? 이 당시에 막 매도하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매도해라. 그죠? 근데 이제 뭐요? 저 당시에는 욕을 그냥 직방으로 먹습니다. 왜? 이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두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두산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원전 대장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흐름들을 봤을 때 얘는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이거 그냥 만들어서 보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 딱 좋아하는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놓은 다음에 거래량 터트려서 엑시트,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기셔야 된다라는 게 언제든지 매도, 두산은 언제든지 매도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미래 가치를 땡겨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재료가 터졌을 때 매도 준비해야 된다. 정말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눈 딱 감고 분할 매도 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무조건 맞진 않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이게 다 팔았어. 예를 들어서 다 팔았어. 23만 원, 24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봤을 땐 뭐예요? 결과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실적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시간적인 딜레이가 분명히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딜레이 동안 고점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다. 박스권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박스권에 대한 변동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게 된다고 했을 때 단기 고점이 나오고 그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2,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니까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두산 간다. 근데 매도에 대한 관점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난다고 박수치고 하는 거 제가 막 하잖아요. 그죠?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다. 근데 저는 좋지만 머릿속으로 언제 매도하지라는 관점을 계속적으로 새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다 계속 간다 끝까지 간다 100만 원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좋습니다 갑니다. 근데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 조금 잡아볼 때다. 이걸 머릿속에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 아니다. 저는 지금은 버텨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손가락을 묶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전체적인 그림들을 봤을 때 원전주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들을 봤을 때 끝나고 무너질 만한 차트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형주 단에서도 자리들을 잘 지키고 있고, 엑시트가 나오는 중소형주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상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미 원전에 대한 부분들 협력 가능성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조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란과 누구죠? 미국의 대치 상황. 그러니까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사실상 뭐가 올라가죠? 인플레가 올라가겠죠. CPI 폭등 나오면은 금리 인상 나올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어. CPI 폭등하면. 그럼 이거는 트럼프가 분명히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전면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트럼프가 아무리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뭐요? 전면전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유가 폭등하면 금리 인하 못합니다. 금리 인하 못하면 유동성 못 풀려요. 유동성 못 풀리면 증시 망가집니다. 그죠? 그런 거 다 고려할 거예요. 이란도 바보가 아니죠. 미국이 이렇게 되면 유가 이런 부분들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로 수싸움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의 해협에 항공모함을 배치한 거는 전면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둘이 서로 협상을 할 텐데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무력 시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차트 선생인데 차트 진짜 잘 본다고 생각해요. 네, 중요한 거는 차트만 보면은 100% 뭐야? 100% 주식으로 수익 못 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차트 보고 산업 보고 실적 보고 다 봐요. 다 보는데 대형주는 차트에 어느 정도 돈들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이란에 관련된 단기적인 부분들로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겠으나, 제가 뭐라 했죠? 두산에너빌리티 세력들이 돈 많이 썼다. 외국인들 털만큼 털고 올라왔다.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이제부터 털만큼 털고 올라왔기 때문에 쏠 때다. 윗꼬리 보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윗꼬리가 왜 달렸지? 얘는 윗꼬리 달린 애들이 아닌데. 윗꼬리 달렸는데 윗꼬리 달릴 때마다 개인들 털렸네. 그러면 어차피 위에서 털놈들 밑에서 일단 털고 가는구나. 이 흐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무조건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냐 읽어낼 수 없냐가 경험의 차이고 실력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뭐 따라할 사람들 따라하라 하세요. 사칭범도 많고 엄청 많은데 따라하세요. 근데 전혀 뭐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제 텐션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려요. 두산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매도해야 된다.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정말로 오늘 보셔도 알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깔끔하게 어느 정도 잘,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목, 어깨 부분 위쪽에서 분할로 매도했을 때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증권사들은 어차피 매도 사인 못 내요. 사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는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도 나중에 증권사에 사라고 할 거예요. 목표 주가가 지금 뭐 12만 5천 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신한인가 어디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목표 주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애초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 못 내려요. 왜 못 내려요? 내리는 순간 그 증권사 민원 신고 겁나 들어옵니다. 그 증권사 이용 안 해요. 사람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 성격이 그래.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절대로 목표 주가 못 내립니다. 올리기만 해요. 목표 주가 올리면 뭐예요? 계속 사요. 개인들은
계속 사요. 목표 주가 올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뭐요? 고점에 물려요. 그러니까 저는 증권사랑 틀리잖아요. 그죠? 매도에 대한 관점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난 욕먹어 상관없어요. 내 관점인데. 근데 증권사들은 애널리스트가 매도 시그널 내면은 그 증권사가 욕먹어요.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 어떻게 했어? 위 센터장한테 불려가겠죠. 욕 엄청 먹겠죠. 센터장 불려가겠죠. 본부장한테 욕 겁나 먹겠죠. 왜 이런 식으로 쓰냐. 중립을 내든지 왜 매도 관점을 쓰냐. 분명히 이렇게 욕 먹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못 써요. 애널리스트들은 목표주가 못 내린단 말이야. 그 이미 돈 많이 벌었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 연말 성과금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야. 굳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챙길 사람들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업사원이고 증권사도 똑같아요. 영업사원이요. 다 똑같아.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을 주고 수익을 챙기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진짜 수익 챙기신 분 많아요. 제 영상 제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여러 영상 채널 올리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과장하는 게 아니라 물론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형주에서 저는 진짜 손실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대형주는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어쨌건 두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뭐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들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제가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매도 못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매도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야지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올라갈 때는요 더 갈 것 같아서 더 추가 매수해요. 저도 그래요. 아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저도요 뭐 1,000만원 투자한 주식이 막 30% 40% 50% 막 올라갔어. 근데 막 더 싸.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추격 매수하고 싶고 추가 매수하고 싶어요. 근데 손가락 묶는단 말이야. 더 사면 안 된다고. 물론 불타기가 잘 될 수 있는데 제 기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올라갈 때 더 사고 싶은 걸 어떻게 매도 버튼 누르겠어? 더 갈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지금도 팔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 알아요. 세력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흐름들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두산 매도 타이밍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타이밍 잡으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을 줄 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번에 매도하면 내가 또 여기서 매도하는 순간 나중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잘해야 된다. 요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 매도 타이밍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2, 3월 안에 나올 것 같으니 꼭 010-845-9501 두산 남기셔서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 거고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7월 8월에 정확히 말하면 9월이죠. 9월에 드렸던 스페이스 X 관련주 뭡니까? 세트랙 아이 주가 몇 배 갔어요? 5배 갔죠. 그쵸? 스페이스 X 관련주. 자,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 뭐죠? 오픈 AI 관련주 말씀드릴 겁니다. 오픈 AI 관련주 말씀드릴 건데 이 오픈 AI 관련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세트랙 아이 영상 과거에 있던 거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세트랙에 말씀드렸고 보여드리면서 오픈AI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트랙 관련된 부분들 보고 오픈AI 관련주 말씀드릴게요.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요? 9월 14일에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이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세트랙 아이 지금 주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알 텐데 자, 일단 영상 내용 잠깐 볼게요. 제가 정말로 말씀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00명이 봤어요. 10,000명이. 자, 보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차트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집이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볼게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신 세트랙의 주가 얼마죠? 주가 얼마죠? 22만 4천 원이죠. 그죠? 최고점. 자, 우리가 주봉 가보겠습니다. 자, 이 타치가 보이시나요? 고점을 내리고, 그죠? 고점을 내리고 어떻게 했다? 돌려 세우는 구간. 제가 매수 타임은 어디밖에 없다 했어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그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폭등 나왔고 한번 흔들어주고 또 추세 타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 타고 여기서부터 몇 배 갔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5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맞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게 늘어났다 했죠?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 세트랙 I의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를 한 것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26기라고 되어 있고요. 위성 사업 보이시죠? 매출 얼마? 매출 100만원 단위,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보이시죠? 요 표가 보이실 겁니다. 누구예요? 세트랙 I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때요? 매출 똑같죠? 이 친구가 뭐다? 바로 세트랙 I였다는 겁니다. 몇 배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다. 물론 우리가 이 5배까지 올라갈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점, 두 번째 매집이 좋았다라는 점,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이 세 개예요.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집이 좋았고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선점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드릴 텐데 요거 뭐냐면은 자, 이 회사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갖고 오셨죠? 간단합니다. 오픈 AI 있죠. 자,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테마주라고 하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오픈 AI가 최대주주로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왔으니까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박스권으로 나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으로 계속 나와요. 박스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라고 했을 때는 3배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 그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3배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뭐요? 일단은 한 번씩 계속적으로 튀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튀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마지막 부분 자체가 뭐다? 매집에 대한 엄청난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여요. 그죠?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 구간을 뚫어줬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뭐다? 이거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쭉쭉. 근데 딱 여기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만 주가를 올려주고 뭐 했어요? 올려주고 눌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계속 또 흘렀어요. 또 흐르고 계속 뭐하고 있다? 개인들이 물린 구간만 조금씩 때려주고 있다.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에 나갈 수 있게 조금 때려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얘네가 뭐하고 있는 거다? 매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게 일봉이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얘네 유통주식 얼마죠? 유통주식 500만 주입니다. 그게 되게 없어요. 유통주식 500만 주밖에 없는데 거래량은 유통주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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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주식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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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근데 유통주식만큼 거래가 또 밑에서 돌아가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들을 꽉 쥐고 날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제가 위로 쫙쫙쫙 한번 제대로 이슈 받았을 때 날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을 넣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이죠.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뭐요?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면서 물량 뺏어오고 있죠. 그냥 여기 또 새로 들어와서 물린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흔들어줘요. 살짝 밑으로 주면서 흔들어주고, 여기 물린 사람들 밑에서 또 흔들어주고, 여기 물려서 밑에 또 흔들어주고, 뭐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탔으면 나올 수 있는 평단가, 던질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물을 탔으면 또 한 몇 달 기다리다가 다시 본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오래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팔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뭐요? 더 안 올리고 본전에서만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뭐다? 물량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 매집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돌려내는 시점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 상장에 조금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뭐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대시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얘는 이 전고점을 한 번도 넘은 점이 없어. 주봉상 보이죠? 전고점을 한 번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얘가 이 전고점을 돌리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 5년의 흐름, 6년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바닥 구간을 잡고 주가가 땅땅땅 정말 세트랙 아이처럼 4배, 5배도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겠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인원 많아봤자 많이는 못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010-845-9501 오픈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이쪽 번호로 오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고점이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매출 구조나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소액을 넣어서 정말 세트레가처럼 우직하게 버텨서 3배, 4배, 5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간다는 없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놓고 가성비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위쪽 번호로 010-845-9501 이쪽으로 오픈 남겨주시면 전달 드릴 거니까,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